중국이 안중근 의사 전시실과 윤동주 시인 생가 운영 중단에 대한 한국 내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관영 매체를 통해 내부 수리를 위한 임시 휴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 타임스는 8일 두 곳의 사적지 관계자들로부터 수리를 위해 임시로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린성 옌변 조선족 자치주 룽징에 있는 윤동주 시인 생가 운영을 중단한 이유가 건물 중 한 곳이 붕괴 위기에 놓여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중국 참 하는 짓이 좀스럽고 변명도 구질구질하네요. 문재인 좌익 정권 시절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언론장악 문건의 작성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는데요. 8일 고대영 전 사장과 김장겸 전 사장은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해당 문건에 담긴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계획대로 각각 KBS와 MBC에서 부당하게 해임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언론장악 문건과 관련한 모든 관계자들을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비평시민단체 미디어연대도 대검에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문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나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발 및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법무법인 주원 조상규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인 이번 고발 및 고소의 대상은 언론장악 문건을 모의 및 작성, 실행하는 데 개입한 성명 미상의 모든 관계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랬던 전력의 민주당이 되레 현장부를 향해 언론 장악한다고 허튼 소리 늘어놓고 있으니 참 웃기지요?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지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 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2명의 전직 국정원 출신 박지원과 사훈 전 실장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형법상 업무방해 및 국정원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박지원과 서훈 전 실장을 지난달 31일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20년 8월 강 전 시의원, 박 전 비서관 등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측근 보좌진 2명을 국정원 산하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훈 전 실장도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7년 8월 자신의 측근 조 씨의 채용을 위해 인사복무규칙 변경을 지시하는 등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건 외에도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과 서훈, 말년운세는 조사받고 재판받다가 그대로 인생 종칠 것 같네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8일 부인이 해임 신고서를 낸 법무법인 해광에게 변호를 계속 맡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진행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42차 공판 기일에는 그동안 실질적 이화영 측 변호를 맡아왔던 법무법인 해광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참석하지 않은 대신 좌파 진영 사건들 변론을 맡아온 법무법인 덕수가 참석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인을 바꾸기로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출한 입장문을 본 뒤 일단 피고인 말씀은 배우자께서 해임 의사 밝힌 것은 피고인의 입장을 오해한 것이고 법무법인 해광 측에서는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변론해왔기 때문에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라고 확인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좌파 진영 변론을 맡아온 덕수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자 덕수의 김영태 대표 변호사는 자신이 법정에 변호인으로 엄연히 출석해 있는데 검사가 자신을 유령 취급하며 국선 변호인을 언급하고 있다고 발끈했습니다. 덕수는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재판부 기피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가 하면 계속 변론을 맡고 싶다고 밝혔으나 이화영 전 부지사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재판 도중에 퇴장, 재판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재판 연기로 이날도 이화영의 입은 열리지 않았으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해광을 변호인으로 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을 2차례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을 고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혁신위가 대의원표 비중을 낮추는 혁신안을 이날 발표하려다가 내부 이견으로 이틀 수년한 것과 관련
자신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혁신안을 내놓을 처지냐고 일갈했습니다. 비명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불교 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본인들이 지금 엉망진창되고 본인들이 도와주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본인들이 큰 해를 입히고 지금 부담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화살을 이재명 대표에게 돌려 당대표나 당지도부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돈 봉투 사건도 그렇고 코인 사건도 그렇고 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추상 같은 조치를 못하지 않았나? 라며 이런 것들이 온종주의나 또는 패거리 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지금 사태의 엄중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당대표도 그렇고 당대표나 지도부도 그렇고 그리고 또 혁신이 자체도 그렇다며 빨리 거울을 보고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한마디로 이재명은 당대표 자격은 되는지 주제 파악 좀 하라는 이상민 의원의 쓴소리인 겁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8일 사실상 무력화된 김은경 혁신위에 손 안 대고 코 불기였고 감압장치였고 또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것들 혁신이 통해서 공천룰을 변경시키고 또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그런 제도들을 만드는 것, 그런 것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이재명을 질타했습니다. 비명 조응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혁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가죽을 벗길 정도로 다 바꾸는 것이고 남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잖아. 그러려면 자기가 그럴 정도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건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는 거다. 또 순회 간담회를 한다면서 쭉 돌아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설화가 돼서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무슨 당을 그렇게 재단을 하겠다는 건지. 이미 그 권위는 상실했다며 혁신위에 사형 선고를 내린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총체적 부실로 생존게임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된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해외 개최 사례보다 예산을 3배가량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성공 개최 사례로 평가받는 스웨덴과 일본이 37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쓴 반면 새만금 잼버리에는 1,000억 원 상당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7일 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전북도는 2021년 세계 잼버리 참고 자료라는 제목으로 세계 각국의 잼버리 보고서를 우리말로 번역해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직접 잼버리 대회를 치른 국가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는 얼마나 사용됐는지, 화장실, 샤워 시설 등이 얼마나 설치됐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돼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위기 상황이나 음식 등 행사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총 지출 금액 역시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2011년 스웨덴 잼버리의 경우 총 2억 9,893만 크로나, 한화 약 367억 9,553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8년 전 새만금과 같이 간척지에서 열린 일본 잼버리 역시 지출 규모는 비슷했습니다. 총 41억 7,296만 원, 한화 약 383억 2,157만 원을 지출했는데 새만금 잼버리에는 각종 부실 지적에도 3배에 달하는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쓰였습니다. 최창행 잼버리 조직위 사무총장도 7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0년부터 잼버리 관련 예산은 1,13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참가 인원, 국가가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8일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준비 논란에 대해 1,000억 원대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 당시부터 잼버리가 준비됐다는 점을 겨냥해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확대 당직자 회의를 마친 뒤 국회 차원 국정조사 검토를 묻는 질문에 잼버리 대회를 마치고 나면 지난 10년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허술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유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잼버리에 대해 추후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럿 나왔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어쨌든 정부 차원의 감사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잼버리 대회 종료 후 감사원의 감사,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제대로 감사하고 수사해서 1,000억 원이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사용되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